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더블릭의 제록입니다. 자, 오늘의 이벤트 바로 이 HGUC 나이팅게일 2021년 7월 22일에 출시를 했고요. 금액은 단가로 7,000엔입니다. 7,000엔. 생각보다 박스 사이즈랑 아니면 내용물의 그 볼륨감 생각하면은 나쁘지 않은 금액이에요. 박스 사이즈만 보더라도 144분의 1이랑 비교했을 때 굉장한 사이즈를 자랑을 하거든요. 특히나 HG에서는 이 정도 사이즈 나오기가 힘들다 보니까 유독 좀 개인적으로 좀 애착이 가네요. 나이팅게일, 기동전사 건담 역스페샤 소설판 벨토치카 칠드런에 등장하는 사자비 포지션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덕분에 이제 옆에 하이뉴 건담이 있다든가 아니면은 여기 사이코도가가 있다든가 아니면 여기 알파즈리 있다든가 얘들도 이제 뭐 나오면 좋겠지만 과연 나올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럼 나이팅게일의 외형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독특한 디자인을 하고 있어요. 나이팅게일이라는 이 모빌슈트 자체가 앞뒤 사이즈도 사이즈지만 그 특유의 곡선이라든가 이 사이즈감, 이 거대한 느낌은 다른 모빌슈트라든가 다른 건담 시리즈에서는 특별히 느끼기 힘든, 많이 못 볼 만한 그런 디자인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애니메이션에서는 사자비 포지션이다 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옆에다가 HGUC 사자비를 꺼내왔습니다. 일단 확실히 색감은 괜찮네요. 둘 다 이 특유의 붉은 색깔의 느낌을 굉장히 잘 표현을 했어요. 특히 나이팅게일 같은 경우는 묘하게 통일되어 있는 그 느낌이 상당히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좀 색감이 좀 더 진하다고 해야 될까?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HGUC 사자비 때 같은 경우는 묘하게 투톤이었거든요. 조금 한 톤 밝은 구석도 있었는데 나이팅게일 같은 경우는 한 색깔로 완전히 통일되면서 좀 더 무게감 있는 느낌을 표현을 하려고 한 건지 좀 이제 굉장히 저는 색감 되게 마음에 들거든요.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을 위해서 가지고 있던 나이팅게일을 전부 다 꺼냈습니다. 넥스 엣지, 그리고 SD 크로스 실루엣, 그리고 로보톤, 거기에 리본 100까지 전부 다 꺼냈습니다. 일단은 가지각색의 나이팅게일이다 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다 달라요. 뭐 비슷한 구석이 없어요. 기본 나이팅게일이라는 것만 똑같고 다 달라요. SD랑 넥스 엣지 같은 경우는 그냥 참고용으로 꺼냈다고 생각해주세요. 그냥 사이즈 비교를 하면 이 정도 나온다 라는 거고요. 그냥 본격적으로는 이 로보톤이랑 그리고 리본 100랑 비교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사이즈 비교, 로보톤이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 가장 이상적인 프로포션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허리도 낮고 자세도 착 바닥에 쫙 깔려있는 느낌이 드는 게 설정화랑 가장 흡사한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 요 HG 같은 경우는 직접 비교를 하고 보니까 확 달라 보입니다. 또 HGUC 같은 경우는 이 HGUC만의 매력이 충분히 느껴지는 그런 프로포션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리본 100 같은 경우는 이걸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지? 일단 HG가 144분의 1, 리본 100가 100분의 1. 프로포션은 약간 몸빼바지 입은 것 같은 이 되게 하체가 이게 되게 두껍고 하체만 엄청 크거든요. 높고 일단은 뭐 다리가 거의 일자로 펴져 있는 형태의 느낌이 들다 보니까 유독 하체가 길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그리고 비교를 하고 보니까 재미있었던 점은 요 판넬 바인더입니다. 판넬 컨테이너마다의 각도라든가 이런 차이도 많이 나더라고요. 로보톤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최대로 높인 거예요. 지금 이 각도가. 근데 HG 같은 경우는 각도가 훨씬 많이 올라갑니다. 좀 더 많이 올릴 수 있고 좀 더 스타일리시하게 좀 더 각도를 더 많이 줄 수 있다는 점. 로보톤 같은 경우도 회전 같은 건 많이 할 수 있었지만 높이는 각도는 조금 힘들었는데, 그리고 리본 100 같은 경우는 그냥 얘는 각도 조정이 안 됩니다. 아예 조정이 없어요. 그나마 좀 이런 식으로 좀 회전을 시켜줄 수 있다 정도였나? 이런 식으로 좀 회전시켜줄 수 있다 정도뿐이지 각도가 높아지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그리고 각각의 서 있는 모습도 좀 천차만별이었는데, 아까 이야기했듯 가장 바닥에 착 달라붙어 있는 건 로보톤이에요. 뒤쪽에 스커트 각도도 굉장히 낮거든요. 완만하고 낮아요. 근데 HGUC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볼록합니다. 완만한 것보다는
조금 더 뒷부분이 특히 이 부분이 볼록하죠. 그래서 다리를 좀 굽혀가지고 조금 더 달라붙게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프로포션의 차이는 확실히 난다라는 그런 느낌이고요. 무엇보다 이 뒤쪽 스커트 지지대의 높이 차이가 좀 큰 것 같아요. 잘 보면 로보토는 완전 바닥에 붙어 있어요. 지지대마저 바닥에 붙어 있는 그런 각도인데 HG 같은 경우는 여기가 지금 붕 떴죠, 중간이. 근데 리본 100는 그냥 꼿꼿하게 서 있습니다. 꼿꼿하게 서 있어요. 빈 공간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요. 얘는 무릎을 굽혀도 그게 커버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각도라든가 이제 좀 불편한 감이 있었죠, 리본 100. 자, 각각의 뒷모습입니다. 또 이제 뒤에서 봤을 때도 달라 보이는 점이 의외였던 걸 리본 100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 있는 프로펠러 탱크 있죠, 이 3개 중에 아래쪽 게 두껍더라고요. 네, 다른 애들은 다 3개 다 동일한 사이즈거든요. 근데 얘만 두꺼웠어요. 요런 차이도 좀 있었고, 뒤쪽에 이 스커트에 대한 차이는 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리본 100 얘 이거 분할도 안 돼 있었어요. 근데 HG는 분할을 다 시키고 로보토는 다 도색이 돼 있었죠. 금색으로 다 도색이 돼 있었고, 그리고 좀 더 아래에서 봤을 때도 느꼈던 거라면은 요 스커트의 각도 차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정말 로보토는 바닥에 착 달라붙어 있구나라는 느낌을 다시 한 번 더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 판넬 바인더 안쪽에 버니어 사이즈, 일단 로보톤보다도 HGUC가 좀 더 촘촘하게 꽉 차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버니어가 더 큽니다, 사이즈가. 그리고 정말 충격이었던 거는 리본 100. 와, 이게 지금 100분의 1이라고요? 왜 이렇게 앙상하죠? 이거 왜 이러지? 이랬었던가? 약간 놀랍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등급별의 이 나이팅게일도 간단하게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확실히 아까 이야기했지만 각각의 나이팅게일마다의 매력이 분명히 있다. 다른 모습들을 보는 재미도 쏠쏠했던 것 같아요.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판넬 비교 잠깐 해볼게요. 왼쪽이 로보톤, 가운데가 HGUC, 오른쪽이 리본 100입니다. 각자의 판넬 디자인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일단 로보톤 같은 경우는 설정화에 있는 느낌 최대한 살린 그런 되게 심플한 그런 형태고, 뒤는 비었어요. 뒤는 비어있고, 그리고 HG 같은 경우는 좀 더 발전된 느낌의 디테일도 더 추가된 버전, 뒤쪽 모습도 좀 더 볼륨감이 있고, 그리고 리본 100는 뭘까요? 되게 이렇게 비교하니까 되게 난해한데, 얘 디자인 왜 이랬을까? 판넬마저도 각자의 특색이 있다 라는 거를 이야기하고 싶네요. 자, 그러면은 본체부터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전체적인 프로포션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정보 공개 초창기에는 허리가 이거보다 낮았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이제 허리가 늘어나면서 너무 꼿꼿하게 서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서 있는 게 당연한 거긴 한데 원래 나이팅게일의 설정화를 보면 좀 납작하거든요. 그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는데, 기괴하잖아요 좀. 그런 게 좋았는데 너무 서 있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긴 하죠. 그치만 이 꼿꼿하게 서 있는 이 느낌을 좀 지울 수 있게끔 해놓은 게 있어요. 자세를 조금 더 낮추면 됩니다. 고관부가 이렇게 가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밑으로 내려놓으면 꼿꼿하게 서 있는 것 같지만 들어 올려요. 들어 올리고 스커트도 살짝 좀 이렇게 좀 각도 조정 조금 해주고 무릎을 살짝 굽혀요. 이때 무릎을 굽히면서 살짝 상체를 굽혀주면 더 좋긴 합니다. 이렇게 약간 다리도 살짝 앞으로 빼면 더 좋고요. 살짝 앞으로 빼서 딱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아까보다는 좀 더 바닥에 달라붙었다, 좀 이렇게 내리 깔렸다라는 느낌을 조금 더 줄 수는 있지만 허리 자체가 좀 높은 형태여서 그런가 상체 부분은 조금 아쉬운 느낌은 있어요. 더 이렇게 납작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죠. 자, 아무튼 이렇게 한 상태로 일단 진행을 쭉 더 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머리 부분, 건담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그런 디자인이죠. 대형 모빌 아머라든가 이쯤 가지 않으면 이런 디자인의 머리는 잘 안 나오니까요.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에서도 나이팅게일을 좋아하는 포인트 중 하나인데, 특히 머리 뒤로 이렇게 쭉 길어지는 요 머리 형태, 정말 좋아합니다.
그리고 머리를 살짝 뽑아보면은 내부 디테일도 꽤나 괜찮게 감상을 할 수 있거든요. 동력선 느낌도 제대로 주었고, 그리고 이 뒤쪽의 디테일이나 앞쪽 디테일이나 살짝살짝 보일 만한 부분들, 그리고 머리 안쪽, 머리 아래쪽에도 동력선의 디테일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겉에 보일 만한 디테일도 신경을 많이 썼고, 그리고 모노아이, 스티커를 사용하긴 하지만 이 작은 부분에 모노아이 재현이 되어 있고 디테일 표현도 꽤나 괜찮은 것 같아요. 요거를 심지어 짠, 가동식으로 해서 콕피트 재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번 나이팅게일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가동식으로. 와, 좋습니다. 잘 보면요, 중간에 콕피트 블록이 하나 들어가 있고 앞부분에 모노아이, 당연히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는 파츠의 회전이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모노아이 회전도 가능하고, 뒤쪽에 콕피트 블록, 그리고 이렇게 해치 오픈했을 때 드러나는 부분들의 디테일 표현, 이런 거 앞쪽이라든가 이 뒤쪽에도 잘 보면은 이 뒤쪽에도 드러나는 부분엔 디테일 표현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역시 이런 메카닉에 대해서는 이런 콕피트 블록 제형 같은 거, 이런 게 정말 괜찮은 기믹이 아닌가 싶어요. 진짜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기믹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몸통 쪽, 이쪽을 굉장히 뾰족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자비는 약간 뭉툭했다면 완전 공격적인 그런 형태죠. 중앙에는 네오지온의 마크와 함께 이제 퍼스널 마크라든가 그런 게 들어가 있고, 덕트 부분, 흰 색깔 부품이 분할되어 있어요. 대신에 가슴은 너무 작아서 그런가 내부 검은색은 스티커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주변의 디테일 표현 같은 거, 먹선만 살짝 넣어줘도 바로바로 티나는 그런 형태고요. 잘 보면은 이 뒤쪽에는 파츠 분할되어 있는 곳들입니다. 상체 유독 이런 게 많아요. 이런 거 보면은 내부 프레임이랑 같이 뒤쪽에도 마찬가지로 분할되어 있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등 쪽에 보면은 이 파츠가 다 분할되어 있는 3개의 버니어와 함께 이제 볼관절로 가동하는 프로펠러트 탱크들을 볼 수가 있죠. 여기에 빨간 색깔 라인은 테트노실로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몸통 옆쪽에도 디테일 표현 같은 거 잘 되어 있고요. 허리를 통하는 동력선을 타고 쭉 앞으로 오면은 가슴 아래쪽에 흉부 발칸이랑, 그리고 커버를 살짝 열어주면은 복부 대형 메가 입자포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복부 메가 입자포 요것 때문에 허리가 좀 높아진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봐요. 이거 표현하려면은 공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백팩 쪽에 있는 판넬 바인더, 요거는 솔직히 역대급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잘 나오긴 했습니다. 편의성 부분은 진짜 원탑인 것 같아요. 무엇보다 뒤에서 봤을 때 보이는 요 버니어의 분할은, 이거 리백 때도 분할은 정말 괜찮았거든요. 리백 때도. 근데 이제 HG에서도 이런 걸 볼 수 있다는 게 좀 굉장히 기쁩니다. 살짝 좀 빼서 한번 보도록 하죠. 이렇게 살짝 빼주면은, 자, 판넬 바인더, 이름답게 판넬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인더 하나당 총 5개가 들어가 있고, 각각의 판넬들은 전부 다 이렇게 뺐다 꼈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내부 디테일도 들어가 있어서 일단은 판넬을 끼든 빼든 상당히 괜찮은 것 같은데, 과연 이 판넬을 날리는 이펙트를 따로 내줄지는, 내주겠죠? 안 낼 리는 없지. 내주겠죠? 전부 다 판넬들을 제거할 수도 있는데 내부 디테일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판넬 같은 경우도 자세히 보면은 이 기존의 다른 판넬들과 다르게 생겼어요. 좀 더 디테일이 더 들어가고 사이즈도 조금 더 큽니다. 그리고 내부 디테일도 약간이나마 표현이 되어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드는 포인트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밖에서도 뭐 디테일이야 뭐 심플하니까 바깥은, 근데 내부가 진짜 와, 다시 봐도 참 멋집니다. 디테일 표현 되게 잘 해놨어요. 이게 HG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표현이 잘 되어 있습니다. 버니어 같은 경우는 무슨 되게 징그럽게도 보일 정도예요. 근데 이것도 버니어를 살짝 빼보면은 내부 디테일도 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형태여서 그런가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이런 거 조립할 때도 만족스러웠는데 버니어 다 끼고 나서도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무엇보다 이 판넬 바인더 가동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판넬 바인더를 접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접어서
이렇게 양쪽 다 접어주면 자, 이렇게 고속이동 모드가 표현이 됩니다. 와, 리백에서도 안 되던 거. 와, 심지어 이 판넬 바인더 생각보다 고정성이 뛰어난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바인더 자체도 뭐 이렇게 살짝살짝 또 앞뒤 가동을 해준다거나 위아래 가동도 또 가능한데 요러고도 다 버텨주거든요. 어떤 각도에서든 잘 버텨줘요. 상상 이상으로 이 고정성이 좋아서 가동도 좋고 고정성도 좋고 그래가지고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 부분. 일단 프라모델이라 만지기 쉽고 그냥 좀 큰 부분이잖아요. 크고 무게를 많이 받는 부분인데 프라모델이라 만지기 쉽고 편의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팔 부분, 어깨에 버니어 파츠 분할 따로 되어 있고요. 내부 분할은 안 되어 있지만 그래도 제대로 표현은 되어 있습니다. 어깨도 위아래 가동을 해주고 팔 자체도 실링 처리된 그 디테일을 특유의 디테일을 잘 표현을 해준 상태예요. 이게 처음에 CG 공개됐을 때 이 부분이 너무 이상해가지고 걱정됐는데 실 제품은 굉장히 깔끔하게 잘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이 디테일 표현이 꽤나 잘 되어 있는 편이어서 이런 부분 보는 게 제일 좋았다라고 말을 하고 싶네요. 그리고 손목 같은 경우도 자세히 보면은 손목 안쪽에 디테일 표현 같은 거 잘 되어 있습니다. 손은 기본적으로 주먹손 들어가 있는 형태고 다양한 무장을 주는 손 등이 들어가 있죠. 이따가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 어떤 부위보다 눈에 가장 많이 띄는 이 스커트 부분, 골반 부분인데 이 뒤쪽 이것도 골반이라고 불러야 되는지는 가물가물하네요. 먼저 앞부분 보도록 하죠. 톡 튀어나온 고관이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지만 이 되게 특이한 디자인이라고도 말을 하고 싶네요. 여기 보면은 이제 특유의 무늬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테트론 실로 부착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디테일 같은 것도 자세히 보면은 작지만 그래도 꽤나 촘촘하게 들어가 있는 디테일들을 구경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얀 색깔 그리고 내부까지도 전부 다 파츠 분할이 되어 있는 형태가 기본이어서 기본적으로 조립하는데 좀 재미가 있었습니다. 아, 그래도 확실하게 좀 분할이 잘 되어 있구나 이런 걸 좀 느끼면서 볼 수가 있었죠. 그리고 처음 이야기했듯이 고관 부분은 좀 가동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좀 각도를 찾기가 좋다 말하고 싶고 스커트 같은 경우는 내부 여기가 핵심이죠. 내부에 잘 보면은 히드남이 접혀서 수납이 되어 있다. 빼서 살펴보면은 단순히 히드남만 수납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내부 디테일도 꽤나 신경을 썼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히드남 같은 경우는 살짝 이렇게 뽑아서 가동을 시켜주면은 자, 이런 식으로 히드남이 앞으로 튀어나올 수 있게 되죠. 슬라이드 기믹도 있기 때문에 슬라이드 시켜서 밑으로 빼주면 좀 더 깔끔하게 나올 수가 있고요. 안쪽에도 역시 디테일 빠진 상태에서도 꽤나 볼만한 형태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히드남은 손목 부분도 회전 가능하고 중간 부분도 회전 가능하니까 다양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고정된 형태만 만들 수 있다 이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잘 보면은 웬 요상한 조인트가 안쪽에 있는데 과연 이걸 어디다 쓸지는 모르겠어요. 3mm 조인트는 아니고요. 한 4, 5mm 되는 것 같은데 어디다 쓰려나? 나중에 뭐 여기다 쓸 게 있나 여기? 그리고 사이드 스커트 같은 경우는 내부에 거대한 버니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내부에도 외장 내부에도 이런 식으로 보면은 디테일들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뒤쪽 이거는 살짝 좀 빼서 보도록 하죠. 이게 쑥 한번 빠지거든요 이거. 큽니다. 정말 거대하죠. 잘 보면은 스티커가 쓰인 곳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쭉 한번 돌아보면은 분명 스티커 쓰인 곳이 하나 있어요. 근데 겉에서 보기엔 잘 안 보입니다. 일단 버니어 아닌 것 같고 버니어 아래쪽에 노란색 아니죠? 그치만 뒤쪽 안쪽에 보면 스티커가 쓰여 있어요. 이 안쪽 위에 테두리 부분에 이 부분은 파츠 분할하기가 조금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가 스티커로 좀 색을 채우는 그런 형태의 스티커가 쓰였다. 그리고 내부 역시 프로펠러트 탱크 거대한 탱크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지지대 이 지지대 같은 경우도 약간 좀 아쉬운 거는 뿌리 부분의 각도가 고정이라는 거 따로 앞뒤로 가동하거나 그러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지대 같은 경우는 슬라이드로 빼서 이렇게 발을 접고 눕혀서 슬라이드로 다시 끼우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웬 조인트 하나가 나오는데 이건 액션 베이스용 조인트입니다. 그리고 프로펠러트 탱크 같은 경우는 하나하나 개별로 조인트로 고정이 되어 있는 형태인데 이렇게 탱크 풀어보면 굉장한 디테일을 구경할 수 있다는 게 또 이제 이게 HG가 맞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외장 내부에도 전부 다 디테일들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프로펠러트 탱크를 내려보면 마치 네오지옹 보는 그런 느낌도 들어요, 살짝. 그리고 여기에 빨간 색깔 라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아까 백팩에 있던 것과 마찬가지로 테트론 실을 사용을 하고 있죠. 약간씩의 가동이 된다는 점이 또 포인트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봐요. 다음은 다리인데 좀 빼서 보도록 합시다. 기본적으로 좌우 구분이 있습니다. 바깥쪽에 요 커버가 조금 더 이렇게 튀어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안쪽에는 버니어 디테일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다리 같은 경우는 무릎, 특히나 일자로 펴져 있지가 않아요. 살짝 굽혀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좀 굽혀져 있는 그런 형태예요. 이게 최대로 핀 겁니다. 이대로 더 굽힐 수도 있고요. 편하게 움직일 수 있고, 요 무릎 디테일 같은 경우도 실링 처리된 특유의 느낌을 표현을 해놓은 상태고, 역시나 좀 드러나는 부분의 외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내부에 또 디테일이 있어요. 외장 HG인데 외장 내부 디테일은 진짜 보기 힘든 건데 굉장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발바닥 디테일이 정말 좋았습니다. 와, 나 보고서 감탄했어요. 정말 감탄했어요. 이게 HG가 맞나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그리고 발가락도 좌우 앞쪽은 또 가동하게끔 이런 식으로 완전히 굽힐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절 고정성을 우려해서인지 조인트 엄청 두꺼운 거 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도 그래도 좀 신경 쓴 부분이긴 하구나 싶긴 합니다. 자, 다음은 가동 살펴보도록 합시다. 작지만 HG지만 그리고 크지만 관절들 정말 크지만 가동은 정말 좋다. 이 볼관절이 좀 두꺼운 걸 사용을 하고 있어서 고정성도 괜찮고요. 목 회전하는 것도 각도가 상당히 많이 움직이고, 그냥 목 자체가 관절이 좀 빠지는 형태가 있어요. 빠지는 형태가 있기 때문에 숙이거나 들거나, 이게 나이팅게일 이렇게 고개를 들 수 있다는 게 좀 더 놀라운 게 아닌가 싶은데 들리더라고요. 야, 신기하더라고요, 이건 좀. 그리고 팔 부분은 살짝 이게 착하고 달라붙어 있기가 힘들어요, 애초에 디자인 때문에. 근데 이제 팔 옆으로 드는 거 굉장히 크게 들어지고, 팔꿈치도 보면은 팔꿈치 자체가 팔뚝이 기본적으로 팔꿈치 회전도 탑재를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팔 자체가 또 회전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회전축이 정말 많아요. 관절도 기본적으로 하나, 두 개 해서 이중 관절로 막 거의 완벽하게 굽혀지거든요. 상당히 이제 팔꿈치 관절이 유연하다. 이 부분 진짜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어깨가 이렇게 앞으로 빠지기도 하거든요. 요런 것까지 챙겨줄 줄은 몰랐는데 놀랍습니다. 그리고 제일 놀랐던 게 허리인데 얘가 회전축이 있어요.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움직이는 회전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엄청 움직입니다. 거기다가 난 회전만 되는 줄 알았지. 가슴이 들렸다 숙였다가 되면, 야, 이게 나이팅게일 이게 된다고?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심지어 고정성도 굉장히 좋아요. 이 허리 가동에다가 이렇게 진심을 담을 줄 몰랐죠. 근데 조금 아쉬운 건 어쩔 수 없게도 요 뒤쪽 공간이 많이 나오진 않다 보니까 이렇게 상체를 드는 게 엄청나게 들렸다 막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도 이 정도면 큰 한 걸음이죠. 이 각도가 바뀌었잖아요, 일단은. 다음은 고관절, 이 전면부 스커트. 일단은 굉장히 많이 움직이는 편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공간도 많이 확보가 되죠. 살짝 이제 가동하는 거에 따라서 좀 더 네, 딱 이 정도 완전히 펼쳐줄 수 있는 형태네. 그리고 사이드 스커트 같은 경우는 볼관절을 사용을 하긴 하는데 은근 잘 빠져요. 옆으로 어마어마하게 펼치고 그러기는 조금 힘든 것 같아요. 딱 이 정도가 한계고요. 이거보다 더 가면 톡 하고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다리 옆으로 들어보면은 그래도 다리 들리는 거 정도 생각하면 딱 여기가 지금 최대거든요. 다리 들리는 게. 그래도 전체적인 이 다리 펼쳤을 때 각도 보면은 90도보다는 조금 더 펼쳐지는 것 같긴 해요. 이 나이팅게일 치고는 굉장히 많이 움직이는 거긴 하거든요, 이게. 그리고 무릎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일자로 펴지지 않는 형태입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더 굽혀지죠. 거의 완전히 굽혀지는 형태. 디자인이 애초에 좀 뒤가 길다 보니까 어쩔 수 없지만 90도 이상은 굽혀지는 형태. 그리고 발목이 굉장히 좋은데 안쪽으로 꺾이는 각도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엄청 나오는 편이고, 그리고 뒤로 뻗는 거라든가 앞으로 굽히는 것도 의외로 많이 나와요. 앞쪽 커버가 다 움직일 정도로 많이 굽혀집니다. 발목 가동도 상당히 튼튼하기도 하고요. 굉장히 좋은 부분이었어요. 발목 회전도 해주고. 자, 다음은 구성입니다. 구성은 기본적인 무장들이랑 은근 빈 파츠가 좀 많아요. 그리고 테트론 실 아예 대놓고 남는 것들이 좀 있는데, 일단 네오지온 마크라든가 이런 게 좀 남으니까 원하는데 더 추가로 붙이거나 원하는 걸 선택해서 붙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형 메가 빔 라이플, 기본적으로 많이 큽니다. 엄청 커요. 이 사이즈만 놓고 보면 HGUC 4잡이랑 맞먹을 정도로 굉장히 길이가 큰 대형 메가 빔 라이플. 따로 뭐 에너지 팩이나 이런 게 교환이 되는 건 아니지만 특징이 일단 바이포드가 재현이 되어 있다는 거, 펼쳐서 좌우로 펼칠 수가 있다는 거, 그래가지고 특유의 디자인이나 디테일 잘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앞부분의 센서는 스티커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뒤쪽 자체가 좀 특유의 볼륨감이 있어서 그런가 일단은 위에서 보거나 했을 때도 꽤나 잘 나왔다라고 말을 하고 싶네요. 그리고 쉴드, 이것도 만만치 않죠. 역시나 좀 큰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역시 HGUC 4잡이랑 비교를 했을 때 4잡이보다 훨씬 커요. 4잡이를 가릴 수도 있는 수준입니다. 144분의 1 건담을 가지고 오면은 앙증맞아 보일 정도, 아예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정도의 사이즈. 기본 디테일 같은 경우는 4잡이보다는 디테일이 훨씬 많이 들어가 있는 형태고요. 그리고 정중앙에 네오지온 마크부터 해서 끝부분 쭉 내려오면은 특유의 이 쉴드 내부에 들어가 있는 마이크로 미사일. 마이크로가 맞나? 그냥 미사일인데 이 정도 되면은? 네, 무장 명칭이 마이크로 미사일이니까 그렇다고 합시다. 내부엔 빔 토마호크 수납이 되어 있고요. 내부 디테일도 은근히 신경 쓴 수준, 상당히 잘 나왔다 말을 하고 싶네요. 그리고 빔 토마호크 살짝 이렇게 빼주면 되고요. 고정핀으로 고정되어 있는 형태고, 어느 정도의 파츠 분할은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검은 색깔이 분할이 다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에 사용하는 빔 파츠가 대부분이에요. 일단 좀 살펴보면은 HGUC 신안주에 사용을 하던 빔 파츠가 통으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요 빔 토마호크 사용하던 거에 정크로 좀 큰 사이즈 이거 있죠. 요게 남아요. 아무튼 얘는 일단 빔사벨용이죠. 빔사벨용, 그리고 빔 토마호크용. 빔 토마호크를 좌우에 이렇게 빔 파츠를 짠, 요런 식으로 빔 토마호크 전개가 가능하죠. 그러면은 정중앙에 사각 조인트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 신안주의 빔사벨 이펙트 적용됩니다. 그치만 살짝 헐겁습니다. 좀 흔들흔들해요. 그래가지고 요거 정크가 남잖아요. 이것도 적용이 되거든요. 이 모스라는 법은 또 없다 보니까. 자, 이런 식으로 남는 빔 파츠 그대로 적용을 시켜줄 수 있는데, 역시나 중앙 빔 파츠가 좀 헐겁죠. 그래서 그런가 이번 나이팅게일 드디어 되게 오래간만에 이 빔 토마호크용 전용 파츠가 들어갑니다. 빠밤. 일단은 곡선 굉장히 많죠. 울그락불그락합니다. 빔 파츠 특유의 느낌 잘 살려주면서 잘 표현된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위에서 위치 맞춰가지고 끼우면은 아주 깔끔하고 튼튼하게 빔 파츠가 적용이 됩니다. 빠밤. 다만 이 위에가 너무 얇은 거 아닌가? 좀 더 이렇게 두꺼웠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이 정도 들어가도 뭐 일단 사이즈라든가 이런 걸로는 일단 충분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손은 라이플 손 오른손용으로만, 그리고 편손 왼손만 들어가고요. 라이플 손 같은 경우는 바깥쪽으로 이렇게 손목이 꺾여 있는 형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장손 한 세트,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주먹손인 거죠. 그리고 빔사벨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 빔사벨이 이거 MG에 들어가던 빔 파츠가 들어가 있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HGUC 신안주에 쓰던 빔사벨이 이게 두 종류가 들어가 있어요. 사이즈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이 빔사벨도 두 종류입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건 MG에 사용하는 조인트가 들어가는 원형 조인트. 근데 제가 히드남에다가 끼워 놓은 건 어떤 거냐면은 이 신안주용 빔사벨이 맞는 사각 조인트입니다. 빔사벨도 조인트가 두 종류다 보니까 요거 잘 구분해서 이 빔파츠 끼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크로 요 버니어 하나가 남습니다. 이 판넬 바인더에 들어가는 버니어 중 하나인데 여분으로 갖고 있어도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액션을 취하기 전에 라이플을 손에 쥐는 팁입니다. 이거 매뉴얼 보면요, 분리되어 있는 라이플 손에 요 안쪽 부품을 먼저 끼우고 손 등 쪽을 끼우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런 말이 없잖아요. 이거 매뉴얼대로 하려면은 들어가다가 안 들어가요. 아래쪽이 안 맞습니다. 사이즈가 보면은 앞에서 보면 이 느낌이에요. 아래쪽이 안 들어갔죠. 아예 이거를 손목을 살짝 비틀어서 이렇게 손잡이를 감듯이 넣어줘야 되거든요. 잘 보면은 이 안쪽에 틈이, 각진 틈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 손잡이가 오도록 맞춰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깔끔하게 손에 쥘 수 있죠. 이거 그냥 하려고 그러면 갑자기 안 들어가서 당황하게 되거든요. 참고하세요. 자, 완전 무장을 맞춰봤습니다. 빔 메가 라이플도 들고 실드도 장착하고, 일단 공간적으로 좀 이제 너무 타이트하다거나 이런 거 없어서 무장 쥐는데도 굉장히 좀 편하게 쥘 수 있지 않았나 싶고요. 무엇보다 만지는데 불편함이 없어요. 굉장히 편하게 만지는 중이거든요. 보통 이렇게 사이즈가 너무 크거나 이러면은 만지는데 좀 불편한 구석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나이팅게일 희한하게 불편한 거 없이 되게 잘 만져집니다. 다만 여기서 좀 약간 불편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게 바로 베이스입니다. 얘가 아무래도 앞뒤로 사이즈도 크고 하다 보니까 얘는 베이스를 무려 2개를 동시에 사용을 합니다. 이 매뉴얼에서는 액션 베이스 4를 2개 사용하세요 라고 나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골반 쪽이랑 뒤쪽 스커트를 같이 받쳐주는 형태인데, 저 같은 경우는 각도를 조금 더 주고 싶어서 뒤쪽은 사이즈가 큰 액션 베이스 4, 앞쪽은 사이즈가 조금 더 작은 액션 베이스 5를 준비를 했어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기체가 약간 이제 앞으로 숙이게 되겠죠? 요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장착할 때는 골반 쪽, 여기에 이제 숫핀을 끼우는 곳이 있고요. 그리고 뒤쪽 스커트, 아까 슬라이드에서 눕혀서 재조립, 여기에 이제 암핀이 들어가는 형태에서 2가지를 동시에 만족을 해야 하죠. 자, 한번 올려볼까요? 뒤쪽을 먼저 맞춰주고 앞쪽을 맞출게요. 와, 이게 베이스에 올라가네. 일단 올라가는 것도 신기한데 좀 걱정되는 게 하나 있다면은 좌우로 잡아주는 게 없는데 나이팅게일은 좌우로 크단 말이죠. 이게 살짝 건드리면은 휘청이 정합니다. 그래도 베이스에 올렸을 때 특유의 그 스타일리시함이 있네요. 몰랐는데 이거 괜찮은데요? 정면에서 봤을 때도 오, 멋있다. 괜찮다. 이 로보톤에선 느끼지 못했던 무언가가 있네. 로보톤은 각도가 자유롭진 않았거든요, 솔직히. 근데 야, 이거 HG 물건인데, 이 정도면은? 와, 괜찮다. 야, 휘청휘청 하는 거 봐. 와, 나이팅게일이 허리를 꺾고 라이플을 들고 공중 액션 하는 걸 다 보네요. 와, 진짜 오래 살고 볼 일이다. 이런 거 진짜 드문 길인데 가능은 할까라고 상상만 하던 거를 HG가 해내긴 하네요. 진짜 뭔가 뭉클한데? 와, 진짜 이건 진짜다. 이건 찐이다. 와, 제가 진짜 나이팅게일도 되게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희한하게 그 되게 독특하게 생긴 모빌 슈트들을 좀 좋아하는 편이었는데 나이팅게일이 그 탑 티어에 들어있었어요, 저는. 근데 그래가지고 막 로보톤도 사고 막 이것도 사고 막 제발 잘 나오길 빌면서 그랬는데 HG가 이렇게 잘 나올 줄은 몰랐네요. 공중 액션이 솔직히 말하면 로보톤보다 오히려 액션을 취하고 나니까 지금 이 프로포션 굉장히 이쁩니다. 굉장히. 지금 이 빔사벨 액션 취하고서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오히려 허리가 너무 납작했으면은 뭔가 이런 오묘한 이 날렵함이 덜 나왔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특히나 판넬 바인더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가동하는 요거 있죠. 요 관절들도 일부러 또 튼튼하게 만들려고 했었던 이유가 지금 이 각도 리본 100처럼 고목나무면 안 되고 로보톤처럼 만지기 좀 불편하면 안 되고 이런 거를 고민을 되게 많이 한 것 같아요. 포즈 취하면서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던 거는 로보톤은 그냥 서 있어도 충분히 멋있거든요. 근데 HGUC는 액션 꼭 취해주세요. 정말 액션이 정말 멋있습니다.
로우 앵글로 좀 잡아도 충분히 멋진 그런 형태가 아닌가. 진짜 분명 처음에는 프로포션에 대한 호불호가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액션 포즈 취하고 나니까 생각이 확 바뀌긴 하네요. 그래서 점수! 외형은 9점입니다. 일단 분명히 호불호가 없는 건 아니에요. 프로포션 같은 경우 얘가 출시 전에 정보 공개될 때마다 그리고 출시 후 출시하면서 샘플 나왔을 때마다 프로포션이 계속 바뀌었어요. 허리가 납작했다가 허리가 늘어났다가 어깨가 길었다가 짧았다가 막 이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발진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적절한 타협점을 잘 찾은 것 같아요. 오히려 너무 납작했어도 오히려 너무 길었어도 안 된다. 딱 이 정도가 적당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분할! 특히나 버니어 분할은 정말 경이로울 정도로 잘 만들어놨어요. 이게 HG가 맞냐?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리고 버니어 자체의 요 사이즈들 아까 비교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리백이 그랬구나. 그리고 가동에서는 10점. 놀라울 정도로 이 조인트들의 고정성이 좋습니다. 특히나 고관절 그리고 허리 그리고 백팩 저 판넬 바인더 부분 고정 진짜 괜찮았고요. 그리고 가동 범위도 전반적으로 넓어요. 상당히 괜찮습니다. 지금 스탠드 고정이 각도가 좀 고정돼 있어서 그렇지 각도를 좀 옆으로 틀 수 있었으면은 아마 발차기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무장 부분에서는 역시 10점. 빔 토마호크의 다양한 빔 파츠와 그리고 히드남의 완벽한 재현. 정말 히드남은 정말 좋았고요. 그리고 저 이제 메가빔 라이플 같은 경우도 바이포드의 작지만 잘 만들어 놓은 그런 형태의 기믹 다 좋았습니다. 이 판넬의 디자인도 굉장히 잘했다 생각하는데 분명히 판넬의 이펙트를 따로 판매를 하겠죠 나중에 판넬 이펙트를. 그리고 기믹 부분에서 10점. 일단 고속이동 형태까지 고속이동 모드까지 다 재현을 할 수 있도록 기믹을 만들어 놓은 부분은 정말 괜찮았고요. 그리고 스탠드 올리는 게 정말 힘들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오히려 뒤쪽 지지대를 접어서 그걸 조인트로 활용을 한다. 그래서 지지를 두 개를 동시에 지지를 한다라는 점에서 오히려 안정성이 뛰어나지 않나. 그렇지만 좀 다양한 각도를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이 부분은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상당히 잘 만든 형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가성비 요거는 약간 애매할 수 있는데 저는 일단 9점 주고 싶어요. 이 친구 금액이 7,000엔입니다. 7,000엔. 근데 그 위로 8,000엔으로 리본 100. 리본 100는 기믹적인 부분도 많이 빠진 상태고 정말 덩치만 있는 애다 보니까 좀 안타까움이 많은 애였는데 그거보다 1,000엔 싼데 훨씬 좋은 프로포션과 훨씬 좋은 기믹과 정말 잘 나온 애를 살 수 있다. 근데 오히려 이 나이팅게일 7,000엔보다 2,000엔을 더 주면 사자비 버전 카토키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가성비적으로 충분히 괜찮은 앤데 근데 뭔가 다른 비교할 거리가 있어버리니까 뭔가 어라라 하는 그런 느낌? 그치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가성비도 충분히 잘 나온 애라고 생각해요. 덩치 보면 달라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재룡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빠브시!